등짐지게에 연탄을 지고 수없이 계단을 올랐습니다. 1960년대 겨울, 서울의 모든 집은 연탄으로 따뜻함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연탄을 날랐던 사람들, 그들의 등과 어깨가 기억하는 무게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침 8시, 김 씨는 집을 나섭니다. 판잣집 문을 열고 나서면 차가운 겨울 골목이 펼쳐집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릅니다. 연탄 소매상까지는 걸어서 10분. 김 씨의 집도 소매상도 모두 같은 동네입니다. 언덕 아래 평지에 자리 잡은 연탄 소매상. 지붕이 있는 넓은 창고에 연탄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새벽에 도매상에서 트럭으로 실어온 연탄들입니다. 소매상 주인은 새벽 일찍부터 움직였을 것입니다. 도매상까지 가서 연탄을 받아오고 배달부들이 올 시간에 맞춰 준비를 마쳐야 하니까요. 김 씨가 도착하니 이미 두어 명의 배달부가 리어카에 연탄을 싣고 있습니다. 왔어? 흥. 짧은 인사만 오갑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김 씨는 창고 한쪽에 세워둔 리어카를 끌어옵니다. 낡은 리어카입니다. 바퀴가 삐걱거립니다. 하지만 아직 쓸만합니다. 소매상 주인이 다가옵니다. 김 씨, 오늘 첫 번째는 해화동 평지야. 백장인데 박 씨하고 같이 가. 리어카 하나에 둘이서. 알겠습니다. 박 씨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입니다. 김 씨보다 나이가 많은 과묵한 사람입니다. 연탄을 싣기 시작합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연탄 한 장의 무게는 약 3.6kg. 바닥에 가로 세로로 배열하여 한 층을 만들고 그 위에 또 한 층을 쌓습니다. 1단, 2단, 3단. 3단을 쌓으니 100장이 올라갔습니다. 360kg입니다. 김 씨와 박 씨는 리어카를 밀 준비를 합니다. 김 씨가 앞에서 끌고 박 씨가 뒤에서 밉니다. 출발합니다. 소매상 주인이 손을 들어 인사합니다. 해화동 배달지까지는 15분 정도 걸립니다. 리어카를 밀고 가는 길은 평탄합니다. 하지만 360kg이라는 무게는 무겁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끌고 밉니다. 큰 길을 지나 골목으로 들어섭니다. 배달지에 도착했습니다. 단독주택입니다. 마당이 있는 집. 마당 한쪽에 작은 연탄 창고가 있습니다. 함석으로 지붕을 덮은 조그마한 간이 창고입니다. 김 씨와 박 씨는 리어카를 집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연탄을 하나씩 내려 창고 안에 쌓기 시작합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차곡차곡. 둘이서 100장을 다 싸는데 20분 정도 걸립니다. 집주인이 나와 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씨와 박 씨는 고개를 숙이고 인사합니다. 빈 리어카를 끌고 소매상으로 돌아갑니다. 소매상에 돌아오니 주인이 말합니다. 김 씨, 이번엔 언덕 위야. 70장인데 혼자 가야 해. 리어카는 골목 입구까지만 들어가. 거기서부터는 지게로 날라야 해. 네. 김 씨는 리어카에 연탄을 싣기 시작합니다. 혼자 나르는 배달입니다. 2단으로 쌌습니다. 70장을 실었습니다. 혼자 끌고 가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무게이지만 통상 70장은 혼자 운반합니다. 그리고 창고 한쪽에 있던 등짐지게를 리어카 위에 올려놓습니다. 고지대 운반에 필요한 것입니다. 언덕으로 향합니다. 언덕 아래 골목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길이 좁고 가파릅니다. 리어카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김 씨는 리어카를 세워두고 등짐지게를 내립니다. 리어카에서 연탄을 내려 지게에 싣습니다. 바닥에 3장을 놓고 그 위에 3장, 또 그 위에 3장. 모두 9장입니다. 굳이 무게를 따진다면 32kg 정도입니다. 지게를 등에 메고 골목으로 들어섭니다. 좁은 골목, 비탈진 길. 천천히 걷습니다. 서두르면 연탄이 흔들립니다.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돌계단 20개 남짓. 김 씨는 잠깐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오르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연탄이 흔들립니다. 2걸음. 어깨가 조입니다. 3걸음. 숨이 가빠집니다.
그래도 김 씨는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면 다시 오르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한 계단, 한 계단. 드디어 계단 끝에 도착했습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힙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김 씨는 등짐지게를 내려놓고 연탄을 하나씩 꺼내 집안 연탄 보관 공간에 쌌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차곡차곡. 아저씨, 고맙습니다. 집안에서 아이가 문을 열고 나옵니다. 김 씨는 고개만 끄덕입니다. 말없이 일을 마저 합니다. 9장을 다 내려놓고 다시 지게를 집어듭니다. 주문은 70장입니다. 8번을 왕복해야 합니다. 계단을 내려가 리어카로 돌아옵니다. 다시 연탄 9장을 지게에 싣습니다. 그리고 또 계단을 오릅니다. 2번째. 숨이 더 가빠집니다. 어깨가 더 아픕니다. 하지만 김 씨는 계속 걷습니다. 3번째. 4번째. 5번째. 5번째 오를 때쯤 김 씨의 다리가 휘청거립니다. 잠깐 계단 중간에 멈춰 섭니다.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다시 오릅니다. 6번째. 7번째 올랐을 때 집주인 할머니가 나옵니다. 손에 사기 그릇을 들고 있습니다. 아이고 힘들겠다. 이거 한잔하고 가게. 숭늉입니다. 김 씨는 두 손으로 받아듭니다. 감사합니다. 벌컥벌컥 들이킵니다. 따뜻한 숭늉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다. 얼어붙은 몸이 조금 녹는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네. 조심해서 내려가게. 네. 한 번만 더 올라오겠습니다. 김 씨는 사발을 돌려주고 마지막 7장을 가지러 내려갑니다. 8번째. 마지막 연탄 7장을 지고 다시 계단을 오릅니다. 이번에는 조금 가볍게 느껴집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 때문일까요? 70장을 다 배달했습니다. 집주인이 나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김 씨는 고개를 숙이고 지게를 리어카에 싣고 소매상으로 돌아갑니다. 소매상에 도착하니 시계가 12시를 가리킵니다. 점심시간입니다. 김 씨, 점심 먹고 와. 오후에 2군데 더 가야 해. 네, 다녀오겠습니다. 김 씨의 집은 소매상에서 10분 거리입니다. 천천히 걸어 집으로 향합니다. 온몸이 무겁습니다. 어깨가 욱신거립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밥상을 차려놓고 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 김치. 소박한 밥상입니다. 왔어요? 흥. 김 씨는 말없이 자리에 앉습니다. 밥을 뜹니다. 천천히, 조용히. 아내가 옆에 앉아 함께 먹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갔습니다. 오늘은 일이 많나 봐요? 흥. 오전에 2군데, 오후에 2군데 더. 힘들겠네요. 괜찮아. 일이 있는 게 다행이지. 김 씨는 말이 없습니다. 원래 말이 적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알고 있습니다. 그 짧은 대답 속에 담긴 무게를. 밥을 다 먹었습니다. 김 씨는 일어서려다가 잠깐 주저앉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요. 아내가 말합니다. 흥. 김 씨는 벽에 기대 앉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10분만 쉬면 됩니다. 오후 1시. 김 씨는 다시 소매상으로 향합니다. 오후 배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매상에 도착하니 주인이 말합니다. 김 씨, 이번엔 신당동이야. 평지고 70장만 가져가면 돼. 혼자 갈 수 있지? 네, 괜찮습니다. 김 씨는 리어카에 연탄 70장을 싣습니다. 2단으로 쌌습니다. 70장. 혼자 끌고 가기에 적당합니다. 신당동으로 향합니다. 소매상에서 20분 정도 걸어야 합니다. 겨울 바람이 차갑습니다. 하지만 걷다 보면 땀이 납니다. 리어카를 끄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신당동 배달지에 도착했습니다. 비교적 큰 단독주택입니다. 기와집입니다. 마당도 넓습니다. 집주인이 나옵니다. 아, 오셨습니까? 저기 연탄 창고에 넣어주세요. 마당 한쪽에 제법 큰 간이 창고가 있습니다.
벽돌로 쌓고 함석 지붕을 올린 창고입니다. 문도 달려 있습니다. 김 씨는 창고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봅니다. 창고 안에는 연탄이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김 씨는 연탄을 안에 쌓기 시작합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차곡차곡. 70장을 다 쌓는데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집주인이 나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씨는 고개를 숙이고 빈 리어카를 끌고 소매상으로 돌아갑니다. 소매상으로 돌아오니 벌써 3시가 넘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김 씨, 마지막 하나만 더. 평지인데 100장이야. 박 씨하고 같이 가. 알겠습니다. 김 씨와 박 씨는 리어카에 연탄 100장을 싣습니다. 3단으로 쌓습니다. 둘이서 리어카를 끌고 밉니다. 김 씨가 앞에서 박 씨가 뒤에서. 배달지는 해화동 평지입니다. 아침에 갔던 곳과 가까운 동네입니다. 배달지에 도착했습니다. 역시 마당이 있는 집입니다. 마당 한쪽에 간이 창고가 있습니다. 김 씨와 박 씨는 연탄을 창고에 쌓기 시작합니다. 둘이서 일하니 빠릅니다. 20분 만에 100장을 다 쌓았습니다. 집주인이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김 씨와 박 씨는 고개를 숙이고 리어카를 끌고 소매상으로 돌아갑니다. 어둑어둑해집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합니다. 소매상에 도착하니 주인이 오늘 하루 일을 정산합니다. 김 씨, 박 씨, 오늘 수고 많았어. 여기 일당이야. 주인이 김 씨에게 돈을 건넵니다. 8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김 씨는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습니다. 오늘 하루 80원을 벌었습니다. 당시 쌀 한 마리 300원 정도였으니 4일 정도 일해야 쌀 한 마를 살 수 있습니다. 리어카를 창고 한쪽에 세워두고 집으로 향합니다. 시계를 보니 5시 반이 넘었습니다. 온몸이 무겁습니다. 어깨가 욱신거립니다. 무릎도 아픕니다. 하지만 김 씨는 걷습니다. 집까지 10분. 조금만 더 걸으면 됩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있습니다. 아이 둘이 밥상 앞에 앉아 책을 보고 있습니다. 아빠, 왔구나. 김 씨는 아이들을 보며 짧게 웃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아내가 말합니다. 응. 오늘은 4군데만 갔다 왔어. 다행이네요. 얼른 씻고 드세요. 김 씨는 세숫대야에서 얼굴과 손을 씻습니다. 차가운 물입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밥상에 앉았습니다. 보리밥, 된장국, 김치, 무나물.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김 씨는 말없이 밥을 뜹니다. 아이들도 조용히 먹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김 씨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습니다. 손을 녹입니다. 갈라진 손등, 검게 물든 손톱. 아내가 옆에 앉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버셨어요? 80원. 며칠 모아야 쌀 살 수 있겠네요. 흥. 김 씨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아내에게 건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받아서 방 한쪽 서랍에 넣습니다. 돈을 모아 쌀도 사고 김치도 담그고 아이들 공책도 사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먼저 잠자리에 듭니다. 이불 속에 들어가 눕습니다. 김 씨는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작은 얼굴들. 평화로운 잠. 김 씨도 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온몸이 뻐근합니다. 어깨, 등, 허리, 무릎. 모든 곳이 아픕니다. 하지만 김 씨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일도 또 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벽에 소매상 주인은 도매상으로 가서 연탄을 받아올 것이고 김 씨는 8시에 소매상으로 가서 다시 리어카를 끌고 연탄을 나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일이 있다는 것,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김 씨는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내일을 위해, 또 다른 하루를 위해.
연탄은 1970년대를 거쳐 1980년대까지도 여전히 서민들의 주요 난방 연료였습니다. 도시가스가 보급되기 시작했지만 아직 대부분의 집에서는 연탄을 사용했습니다. 겨울마다 연탄가스 중독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신문에는 안타까운 소식이 자주 실렸습니다. 하지만 연탄은 여전히 필요했습니다. 비교적 저렴하고 구하기 쉬웠으니까요. 1980년대 중후반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도시가스와 기름보일러가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가 늘어나고 난방 방식이 바뀌면서 연탄은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연탄 배달부들은 하나둘 다른 일터로 옮겨갔습니다. 건설 현장으로, 공장으로, 혹은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씨 같은 사람들이 날랐던 연탄 한 장 한 장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었고 가족의 밥을 지었고 아이들이 잠들 수 있는 아랫목을 데워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일러 스위치 하나로 집안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그것을 날랐는지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1960년대 김씨 같은 연탄 배달부들은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역사책에도 사진첩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그 겨울을 견딘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리어카를 밀고 등짐지게에 연탄을 지고 하루 4번, 5번 계단을 오르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어깨가 기억하는 무게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세상을 지탱했던 사람들을. 그들의 등 위에 우리의 오늘이 있습니다.